안녕하십니까. 이 마음을 정돈하고 또한 이불을 정리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의 일과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평화다. 나는 구애하다. 나는 사적인 정보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저는 지금까지 507일 동안 긍정학원을 했습니다. 이게 긍정학원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한 존재 자체는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정의색에 맞게끔 내가 달려가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이길지 모르지만은 우리 수많은 유튜브 구독자와 또한 무엇보다 긍정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 흥자학원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나운서처럼 말도 하지 못한 제가 아나운서처럼 또 PD처럼 또 작가처럼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흥자학원 선배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 주얼 차선, 나의 능력치는 어디에 있는가? 부의 열차를 타서 당당히 걸어가는 거다. 두자 아빠, 부자 아빠,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행복한 사람이 되라.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집. 세상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설명해주고 손해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만약에 100만 원이 손해가 본다면 어떤 누가 안 보겠는가? 생각망실, 기존의 틀, 나고 썩 빠진 사상, 생각들을 부셔버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자. 결국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영혼의 오전육부를 시스템하고 정말 달리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마련해보자. 짜잔. 오늘은 내가 얘기해 싶으면 이렇게 소통하면 내 편이 된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하십니까? 아이들은 너는 학교생활 어떠냐? 우리 동료들 취재생 하기에 편합니까? 또한 부모님들, 우리 구독자님의 부모님들은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안부 자리 없습니까? 자네는 반복되는 직장생활이 지겹지 않냐? 또한 자네는 금자학원 계속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지겹지 않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점심 식사 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박 부장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김대리에게 불쑥 불렀다. 순간 김대리는 긴장했다. 박 부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라 가뜩이나 어려운데 업무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여러분들 사사가다 트집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업무 관계는 물론이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대하다가 여간 부담스럽게 아니었다. 그래서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죠. 또 이면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전해나 걱정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렇죠. 지시상을 저도 해봤지만은 솔직하게 얘기할까 아니면 숨길까 아니면 무시할까 그걸 생각해 보던 거죠. 여기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겹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거나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술 접대라고 또 하고 나면 다음날 출근하려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그 직장인도 많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속에 압박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자녀 때문에 또한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저도 한때는 부모님 때문에 또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목적도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그 말에서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들은 얻습니까? 박보장은 고기를 끄덕이나 싶더니 다시 물었다. 자네, 큰애가 몇 살이라고 했지? 여러분들은 이런 자녀가 몇 살이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또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힘든 것이 좀 완화가 되고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동지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상사에게 뭔가 보여준다는 거. 그러면 상사가 김대리는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가족사를 꺼내 보내주었다. 박 부장은 가족사정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누군가가 가족사를 보여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똘망똘망하게 되겠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박 부장은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았다. 어떤 아픔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진심으로 그 상사가 진심으로 정말 동지가 그 속에 울림과 마음을 안다면 챙겨주겠죠. 또한 위로해 주겠죠. 그리고 트집 잡은 것이 있었다면 트집을 잡지 않겠죠. 직장이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한 곳에 모여서 이익을 창출하고 저도 생각해보다 직장이란 무엇인가. 직장이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다. 그렇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사세요원과 분리된 별도 세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 사는 곳이죠.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마음을 창조하는 거죠. 어떤 시사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사실상 불가하다. 그렇죠. 개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내 자신도 평가를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10이 될지 100이 될지 1000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자신을. 하지만 누군가가 평가에 좌우우선 되면 안 되겠죠. 왜냐? 나는 나에 대한 존재와 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사실상 불가하지만 업무 능력이 찌랄지라도 대강과 능력에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 못하는 분야도 있을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습성과 또 과제를 가만히 하게 되면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추진력이 강하지만 아이디어와 짜는 것이 좀 딸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낯선 걸 치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보니 매년 승진심사에서 이변이 소출한다. 그렇죠. 정말 이번이 소출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승진할 줄 알았던 사람이 떨어지고 노력될 줄 알았던 사람이 의외로 승진을 한다. 위에 그 결과가 났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 없죠. 왜냐면 의외가 생길 수가 있죠. 의외로.
어떤 분야를 몰입하면서 계속 가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좀 가다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비결 중 하나는 동지 의식이다. 저는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믿어주신 우리 구독자님의 정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엄청 영상을 뒤집어 가도 좀 말도 잘 어눌 했지만 이렇게 유능하신 훌륭하신 선배님 덕분에 말도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책을 힘을 주신 우리 수많은 작가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에서 능력 인정받는 중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지의식이지만 조직을 누가 동지의식을 맺어놓으면 능력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긍정학원을 하는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 또 후배님 있죠. 같이 한 번에 모여서 뭔가 한다는 거 그러면 정말 TV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거에 돈을 주고 어떤 거에 동기부여를 줘서 세상에 대한 큰 울림을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익이 충돌할 때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연, 학연, 회론력을 절절히 하긴 한다. 그렇죠. 대인관계 잘하는 습관을 보니까 지연, 학연, 혈연 그렇죠. 얼마나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고리를 짓고 있습니까? 이해 폭이 넓어져 쉽게 타의 맘을 추론한다. 하지만 굳이 인맥을 활용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 서로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우리는 각자 직장인이라는 동지의식을 싹트게 한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자님의 그 어머님은 아버님은 태어나십니까? 아픈 데는 없습니까?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 주인님 그 자녀 또한 본인의 그 몸과 마음은 어떠신가요? 힘들지는 않은가요? 또한 직장생활 하면서 유통이나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생을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겨내 주세요. 세계인들은 구두이자 철학가인 오소 나주이실은 누군가 서로 성공 공감할 때 인간관계는 이 소통 공감하거나 또한 아픔 있죠. 슬픔을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고 넓어질 수가 있다고 했다. 저는 동감합니다. 좋은 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면도 보여줌으로써 아 이게 인간은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구나. 동기도 싹트게 되고 정말 친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음에 물고 다가라. 이 핵심이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닫지 말고 일어서 다가가라. 사석에서 개인적인 고민이나 사색을 털어보면 이 사람처럼 나처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이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동지 의식을 갖춘다. 그렇죠. 내 몸만 생각하면 정말 쉬운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주위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되고 또한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 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는 깨달음과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하는 인생으로 남을지 그걸 고민하고 자아 성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달음과 함께 동의 의식을 딱 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주에서는 이대하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못하다는 나약한 정신 버려버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해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세요. 아자.